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한 140억 배럴 정도 예. 이렇게 엄청난 양이라고 하네요. 예. 뭐 어떤 예, 내용입니까? 6월 뭐 첫 월요일 날 아주 뭐 좀 기대에 차는 그런 뉴스입니다. 예.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우리나라가 가스 29년, 석유로 4년 정도 쓸 예. 그런 양이 나올 걸로 보인다. 140억 불. 배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달러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1조인데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뭐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탐사를 시작해서 상업 생산에 들어가려면 한 10년은 남았습니다. 2035년 정도 될 건데 우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980년대 에너지 쇼크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석유 개발할 때 7광구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때 제7광고 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도 뭐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도 이제 포항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누구든지 예단할 수는 없죠. 물론 뭐 시추 업체들은 자꾸 나온다고 해서 또 개발하고 그래야죠. 예산 따는 게 목표긴 하지만 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워낙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하니까 뭐 이런 게 좀 한가닥 햇살이 좀 됐으면 합니다. 천연가스를 29년 쓸 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 최근 지지율이 쑥 빠지니까 이런 걸로 좀 카바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살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표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타지마을 관광 이 문제가 속적으로 아주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김정숙이가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금명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도 발의할 모양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이 문제를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 타지마을 가면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수의 계약해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 그러니까 뭐 6,292만 원. 그러니까 그냥 비싼 거를 아예 처먹은 거죠,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먹어도 처먹은 거예요, 그냥. 아니 1등석 기내식도 15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1등석도 어마어마하게 1등석은 뭐커녕 비즈니스석만 타도 뭘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그러는지 이야 좋긴 좋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자리를 이용해서 시큰 즐기고 누린 거죠. 노세는 노세 젊어서 노세죠.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서 그것도 이게 윤상현 의원이 오늘 특검 제안한데 특검법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또 자격도 자기가 뭐 문재인 회고록에는 뭐 영부인 외교를 성공리에 맞췄다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된 거예요. 아니 공문서를 보니까 김정숙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대요. 그렇더라고요. 인솔은 그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하고 근데 수행원이 완전히 판을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옛날에 왜 관광 버스 타면은 노인들이 버스 안에서 춤추고 뭐 그렇죠. 술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이도 전용기 타고 지 마음껏 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저는 윤상현 의원이 잘했다고 봐요. 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제출돼 있어서 계속 뭐 거부권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 나올 게 뭐 없는데도 이렇게 여당이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숙은 이게 너무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특검법 발의 그건 생쇼고 멍청한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하려면 윤석열 정부 순방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까고 얘기를 하라. 문재인의 수석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대표 그만두고 그쪽으로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이게 맞불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당하게 서로 호혜평등 비례 원칙에 의해서 김정숙 또 김혜경 똑같이 특검해서 조사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말을 왜 생쇼해요 이게?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그냥 방어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준석 또 국민의힘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친정이다 되고 그렇게 선거에다가 말이 안 계속 되는 얘기죠. 칼을 꽂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거 김정숙이 비행기 그 타지마을 간 거 많이 쓴 거를 윤 대통령 해외 출장 갔을 때 식비랑 비교해서 발표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대응 우리가 안 해야 되나요? 우리 참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준석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지금 이재명이나 야당이나 이런 쪽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평화를 해서 숨어 지내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더 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중동 평화를 그래도 지키는 게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평화 원칙은 지키되 대응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 굉장히 저는 잘한 거로 봐요. 앞으로 김혜경 특검법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삼김 부인들 김씨들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예. 이 칼럼을 보면 예. 세김 여사와 그의 부창부수 남편들 해가지고 이 세김 여사 전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이 사람들 방어하느라고 남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과거 삼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아니고 과거 삼김 시절 같으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호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 손명순 여사, 그리고 JP 전 총리 박영욱 여사 거의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조용하게 동지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내조를 했잖아요. 조금 박영욱 여사가 나서기는 좀 나섰습니다만은 JP하고는 달리 다른 두 번은 정말 조용하게 조용했죠. 이렇게 내조를 하고 정치적 동지나 다름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세김 여사들은 전부 특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남편들이 그냥 이 사람들 방어하느라고 천정긍긍하고 있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대목인데 저는 이 중에서 죄질이 뭐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중에 저는 김건희 여사는 좀 따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좀 확실하게 좀 못해서 오히려 판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때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어도 주가 조작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나온 거는 이제 300만 원짜리 그 백인데 이것도 좀 빨리 털고 갔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 털어버려도 되는데 자꾸 누르다 보니까 이게 판을 키운 측면이 있는데 김정숙하고 김혜경은 이거는 불법 탈법 파렴치범입니다. 그럼요. 뭐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져. 그렇죠. 국고 손실이거든. 그렇죠. 전부 국고 손실하고 전용기 몰고 해외 여행 배임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샤넬 재킷부터 거의 그 SNS도 나왔잖아요. 김정수이가 산 해외 명품 옷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178벌. 되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그 쫓겨날 때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엄청나게 많은 게 3,000걸레라고 그랬죠. 3,000걸레 그게 뉴스에 전 세계적인 토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멜다 말을 따서 되멜다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김정수위가 사치를 부렸는데 이게 지 돈이냔 말이죠. 근데 특갈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 어떻게 보면 빼돌린 거거든요. 이런 거 또 수영 강습
경호원이 왜 경호를 안 하고 김정숙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한다고 살이 빠지나요? 그 살이? 네. 제가 보면 그렇고 또 디자이너 딸 양이네스. 양보하고 또 문다혜하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청와대 경호실 그 태국에 따라갔던 직원하고 문다혜랑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도 6,600만 원. 그럼요. 그런 것들이 게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거예요. 이게 떳떳한 돈이겠어요. 이게? 탁갈비 아니면 뇌물 아닙니까? 떳떳한 돈이면 이렇게 경호원하고 숨어서 거래하겠어요? 네. 디자이너 그 행정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다 하고 또 김혜경, 이재명 마누라 여기도 파렴치범이잖아요. 자기 제사에 쓰는 뭐 고추, 그 배, 사과, 소고기까지 다 카드로 쓰고 깎은 알밤 뭐 이런 거. 깎은 알바까지 다 쓰고 그리고 도지사 공무원을 자기 몸종처럼 물어버렸잖아요. 그게 공rob이 네. 산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떻게 도덕적인 파탄 지경에 있는 김혜경, 김정숙하고 김건희 여사를 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 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대응을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도 김혜경, 김정숙에 대해서 특검을 더 가열차게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삼김 여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잖아도 경제가 나빠가지고 다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를 확확 뿌려대고 있는 것 짜증나죠. 아닌가. 그러니 짜증나죠.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21%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20% 깨지면은 정권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전문가들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김정숙이 더 버티기 어려운데 지금 문재인 예. 그 사위 서창호 수사 예. 이상직 전 의원하고 이스타항공 예. 오너하고 이 문재인 간에 뒷거래가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냐. 이것도 지금 수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오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되는 걸로들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이것도 이혼서기가 막아버려가지고 전주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전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후임자가 또 업무 인수인계하고 하다 보면 또 잘 안 될 텐데 참 이원석 검찰총장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뭉개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좀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단호한 맛, 예? 칼을 뽑을 때는 아주 그냥 시퍼런 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눈치만 보고 밋밋한 거 아닌가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문다의 이 건도 수상한 동거래 이 수사도 지금 거의 다 된 모양이에요. 관련자들 소환 조사 다 끝났고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은 원칙대로 착착착 좀 발표를 해서 그렇죠. 의법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사례도 뭐 검토를 한다. 그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인가요? 40만 불 받았잖아요. 그렇죠. 뉴저지 아파트 네. 그 구매 자금으로. 그래가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에서부터 김정숙 문다혜 이 세 사람이 다 자칫하면은 우왕으로 가서 무료 급식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저는 검찰이 여기 수사를 좀 박차를 가해서 이 결론을 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매듭을 지어줘야 그렇죠. 하는데 계속 수사만 하고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 결론이 한비자의가 법불아귀라는 말 있잖아요. 예. 법에는 존귀함이 하고 천한 사람 차별이 없다. 누구나 똑같이 법이 집행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 문씨 집안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탱자 책이나 팔고 저 헛소리나 하고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운동에는 안 하고 다니고 지금 뭐 저 얼마 전에 노무현 그 제삿날에 또 이재명하고 또 김경수하고 또 불러가지고 또 조국까지 다 불러들였지 불러서 않습니까? 헛소리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야권의 좌장이나 지도자처럼. 자기 살라니까 성과 내라는 거 뭡니까? 윤석열 정부 빨리 무너뜨릴 방안 그렇죠. 광고하라. 그거 구체적으로 좀 내놔라.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 놔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저 암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본색원 하고 칼을 대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죠. 저는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이런 사람들의 여태까지 한 도덕적인 행태나
이 법을 위반하는 정도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암덩어리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이분들이 만약에 결백하다면은 저는 법적으로 법정에 가서 결백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다 끝난 사안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무적 판단이 꼭 필요한 사안들도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정치적 눈치를 볼 경우 검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법치까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삼김 시대에는 YS가 대통령 때 김대중 비자금 수사 스톱해. 사실 스톱시켰거든요. 예. 그건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명박이는 노무현 비자금 검찰이 수사할 때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사실 자살까지 간 거죠. 그때는 그래도 그 관용과 통합 뭐 이런 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막아서 가만 놔두고 우물쭈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합니다. 지금 내놓고 윤석열 탄핵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럼요. 탄핵 얘기에서- 이재명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지금 윤석열 하고 있는 대통령이 상황입니까? 법 위반한 게 뭐가 있어요? 법 위반한 게 해병대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전화한 게 그런 게 법 위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꾸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한 거다. 오은영 박사도 왜 육아 애 교육할 때 되고 안 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이 교육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들은 되고 안 되는 구분을 너무 모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너무 막 나가는 거죠. 문재인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